스르프 타임즈 2023년 2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잇따라 한 조선소 찾은 미 해군 세계 최고 극찬, 조선비즈 박정엽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 함정 획득 책임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제품 공정 교육해줘 감사라는 제목을 땄네요. 미 해군 수상함 사업을 총괄하는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PEO-12라고 되어 있네요. 토마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이 이달 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등의 그 조선소를 방문해서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보았다. 여기에 그 PEO-10는 미 국방부의 가장 큰 인수 조직 중 하나로 구축함 및 수륙 양용함, 특수임무함 및 지원함 등 수상함에 대한 그 개발과 조달 업무를 맡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그 군수 물자를 선박 쪽에서 함정 쪽에 구매하는 총괄이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4일에는 미 해군협회 내비 리규라고 읽어야 될까요? 데이브 리 일리 총재 일행도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해 함정 건조 능력 및 첨단 선박 기술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앤더슨 소장이 그 미 해군의 수상함 획득 전문가로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능력을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를 찾으러 왔고 그들을 찾았다. 한국 조선업이 미국이 원하는 그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그 수상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뭐 그렇게 이 칭찬을 했대는데 향후 미국한테 얼마나 발주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의 호위함과 경비함을 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또 공급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뉴스도 덧붙였네요. 요것이 이제 그 필리핀 호위함 그 조감도 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뉴스가 또 있습니다. 더 중앙에서 미중 군사력 균형 뒤흔들 히든카드 중 076형 강습 상륙함이 온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미국이 강습 상륙함을 항모화하는 라이트닝 캐리어 구상을 추진하면서 중국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076 강습 상륙함을 지금 건조 중에 있다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강습 상륙함에 전자기식 사출장치, 고정익 항공기 강제 착함장치, 또 21메가와트급 통합 전기 추진 IEP라고 되어 있네요. 인티그레이트 일렉트릭 프로펄션 시스템, 또 30톤 중량의 함재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들과 연동할 무인기 시스템 기술 등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이 강습 상륙함 제한 요청서라기보다는 항공모함 제한 요청서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 강습 상륙함이라는 게 주로 헬기라든가 물론 일반 전투기도 띄울 수도 있는 거지만 항공모함하고의 차이가 그게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관 어떤 그 헬기로 공격을 하든 뭐로 공격하든 항공모함은 그냥 운반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은 이것은 적진을 말하자면 공격할 때 쓰는 그런 용도로 또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런 중국산 전투기를 탑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정규 항모와 경항모의 함재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작전 운영 면에서 대단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항모 간의 크로스텍 함재기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미국은 뭐 크로스텍이 좀 현재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일본은 이미 그 능력과 재원, 의지가 충만하지만 문제는 한국이다. 요즘이 이제 중요하겠죠. 한국이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자유민주주의 동맹 진영 내에서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다른 국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맨 먼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등을 미국 함재 말하자면 수상함 총괄 말하자면 책임자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지난 5년간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는 일본이 채울 것이며, 일본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며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요거는 이제 2019년 중국이 국경전을 맞아 공개한 이 스텔스 미국 거 많이 흉내내 가지고 만들었다. 초음속 스텔기 무인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이 076 강습 상륙함을 선보이고 서태평양의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려는 지금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고 진영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려면 해군력 강화와 항모 보유는 한시가 시급한 과제다. 이제 막 조립을 시작한 071형이 그 형태를 온전히 갖추기 전에 국가 차원의 결단과 계획 수립이 절실한 때이다라고 중앙일보 이 중국 전문 연구소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냈네요. 한 중일의 장점만을 취한 배터리 국가 IRA 인플레이션 저감법에도 위상 지킬 것. 서울신문 오경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은 요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모든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신북미 자유협정, USMCA라고 부르는 모양이네요. 옛날에 이제 나프타로 불렀었는데 전기차 시대에도 동맹국의 미국적 질서를 강요하고 있어서이다. 그간 중국 위주로 흘러가던 세계 배터리 산업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배터리 전쟁 위즈덤 하우스에서 발간한 건데, 저자 루카스 베드 나르스키와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 중국의 규모와 일본의 품질을 잘 융합한 국가라고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일간에서 IRA법이나 이런 것들이 보무역주의 획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는 획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자국 첨단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산업 정책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협조해서 좀 미국에다가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좀 짓고 전기차 그렇게 하는 것이 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이 군함 생산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해군 장관은 경고했다. 뭐 이런 일련의 뉴스들이 말하자면은 미국이 이 해군력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 아니냐. 폭스뉴스 티모시 네로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 해군 수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군용 해양 함정의 생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뒤처지고 있다.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요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했는데
그 발언 중에서 중국군이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군함을 생산하고 있어 해상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죄송합니다. 델토로는 중국이 현재 약 340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척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만한 경제력이 뭐 되겠죠? 되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군사력 경쟁을 해가지고 어, 그 소련하고 이 미소 냉전 때 그렇게 무기 경쟁에다가 이 소련이 해체되는 그 맛을 봤는데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해체시키려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이어 중국 공산당이 지지하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인류의 미래와 우리 지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뭐 이제 말은 항상 그 명분과 이런 거를 좀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중국의 군사력은 아시아 초강대국이 세계 무대에서 계속 힘을 과시하면서 국제 분쟁과 점점 더 관련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 해군 대원들이 중국 저우산의 한 군항에 있는 유도 미사일 구축함 수저우호의 갑판에 뭐 서 있다 하는 사진을 그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현대차에 대한 뉴스는 그 은근히 어떤 뭐 광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현대차의 저가형 장거리 세단은 앨런 머스크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팀 레빈의 보도 내용인데요. 현대차는 신형 아이오닉 6 전기 세단의 가격을 공개했다. 240마일의 주행거리를 가진 모델은 41,600달러부터 시작한다. 구매자는 45,500달러의 테슬라의 모델 3보다 더 많은 361마일의 놀라운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다. 한 4,000달러 정도 더 싸다 그런 얘기네요. 현대차는 화요일 아이오닉 5의 가격도 옵션과 요금보다 낮은 41,600달러 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오닉 6 세단의 인상적인 사양과 새롭게 공개된 가격은 테슬라 모델 3의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긴 차 모양이에요. 멋있게 생기긴 생겼네요. 테슬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장거리 차량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현대, 메르세데스, BMW, 폴레스타와 같은 경쟁사들은 바로 뒤를 쫓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테슬라의 그 차 비율을 유지하게 테슬라는 이 판매 비율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달 가격을 인하했는데 반짝했다가 다시 중국에서도 다시 좀 안 팔린다 하는 뉴스도 겸해서 좀 나왔었죠. 이제 그 차도 뒷면에서 이제 찍어주는 모양을 이렇게 또 보여줘야 뒷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 뒤태라고 그러죠. 그 어떤, 죄송합니다만은 여성을 뭐 비유로 해서 얘기한다는 게 이 뒤태가 멋있어야 또 그 차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핵 융합 발전 첫발 실증로 출력 500메가와트 건설 여부 2035년에 결정한다. 연합뉴스 조성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요것이 이제 그 핵 융합 발전의 그 어떤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위치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인공태양의 모습이다. 요게 약 12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2007년 완공한 K스타는 2008년 첫 실험에서 플라스마,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제4의 물질로 매우 높은 온도의 에너지 상태를 켜는데 성공했다. 라고 2023년도 그 연합뉴스에서 또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이 장관은 핵융합 에너지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가보지 않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고 도전적인 분야라고 얘기했으며 실증 단계에서 에너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그 건설 여부를 2035년 그러면 지금 12년 후에나 결정한다는 얘기네. 계속해서 그 연구 개발을 계속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중국 차세대 에너지 기술 핵융합 특허가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고 일본이 4위고 니케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일본은 4위. 그럼 3위가 누구지? 그게 또 빠져 있네. 한국에서 키이우로 전쟁이 끝나가고 있지만 푸틴과의 평화회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코리아 헤럴드에서 이게 뭐 어떤 기획 기사 같이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대사는 서울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을 비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키이우 특사는 윤 젤렌스키 대화를 제안한다. 또 폴란드의 역할에 대해서 쭉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우크라이나 침략이 국제법 위반으로까지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2월 24일 오늘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쟁의 잔혹성과 그것이 국제사회와 한국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양국 그 대사가 한국 그 주한 대사들이 만나서 이렇게 담소하고 또 코리아 헤럴드와 공동 인터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엑손 25억 달러 카자흐스탄 수익 러시아 리스크 경고. 로이터 사브리나 발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그 엑슨모빌이 카자흐스탄 석유 사업의 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증권 신고에서 경고했다. 이 회사는 25억 달러의 수익을 이 작년에 올렸는데 1년 전에 이번 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주목을 받아왔다. 이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에 대한 위협은 엑손과 세브론은 중앙아시아의 석유 생산과 관련 수출 파이프라인의 주요 지주이다. 이게 그 미국 그 석유 그 메이저가 이라크인가 어디에서 뭘 자기네들이 그 이라크 전쟁도 끝나고 뭐 해서 좀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중국하고의 이게 무슨 스파이 영화 같은 데서도 아마 그 소재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이라크 쪽인가 그쪽이 그 미국 그 석유 자본이 인수를 못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이 탱기즈에 투자를 했다 하는 게 이제 영화 속 대화에서도 나왔던 소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국경이 러시아와 4,750마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은 주로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을 통해 러시아를 거쳐 러시아 흑해 수출 터미널에 상륙한다. CPC 파이프라인이나 터미널을 폐쇄하면 세계 석유 공급의 1% 이상이 차단되고 생산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소득을 잃게 된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국 그 석유 재벌이 돈을 좀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경고했다는 얘기인데요. 엑소는 지난해 카장 유전 지분에서 그 하루 23만 6천 배럴의 석유가스를 생산했다고 밝혔고 이 석유는 세후 약 25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 메이저라고 그러죠. 카자흐스탄의 탱기즈 유전과 코롤레프 유전 등을 지배하는 세브론 주도의 탱기즈 체부 오일 TCO라고 그러네요. 석유 생산 합작회사의 지분 25%, 카시칸 유전 지분의 16.8%를 보유하고 있다. 엑슨모빌이 그렇다는 얘기죠.
엑손의 신청은 비용 절감과 주주 수익률 향상으로 인해 전 세계 인력의 지난해 6만 2천 명으로 1,000명을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돈을 벌면서도 이제 1,000명을 감원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 검색에서 찾아본 건데 지금 얘기하는 탱기즈 유저는 이렇게 그 카자흐스탄 그 카스피의 우측에 있고 잠빌 광구라는 데가 있고 카샤칸 유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매장량 확인으로는 카샤칸 유전이 130억 배럴로 제일 많고 탱기즈 유전은 그 90억 배럴 그리고 잠빌 광구는 좀 작네요. 요게 이제 해안 쪽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 해상인 것 같은데 탱기즈 유전은 육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탱글이 뭐 이런 어원들이 우리나라의 당굴이 뭐 이런 거하고 또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카자칸, 이 칸이라고 얘기하고도 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신라 때에 이 두목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도자를 마루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아마 이런 어원들이 뭔가 그 유사한 그런 기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뭐 그건 그렇고 카자흐스탄 내 손유강 현황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쯤 건지 모르지만 탱기즈에서 생긴 게 뭐 굽나드라는 데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아티라우라는 데로 해서 러시아 뭐 사마라는 데로도 가고 또 뭐 이렇게 이 좀 건너서 노브로지 시스크라는 데 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흑해에서 또 뭐 배로 운송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그 터키 쪽으로 그 바쿠에서 이렇게 이 그루지아 쪽으로 해가지고 터키 세이한이라는 곳까지 가게 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지진이 난 데가 시리아와 그 터키 국경 쪽에서 여기 무슨 도시에 있는 게 이게 그 파이프라인이 좀 위험한 거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 전쟁만이 아니고 이런 그 자연재해 뭐 이런 우려 등으로도 그런 러시아 리스크를 경고를 했다. 음, 뭐 이런 얘기로도 좀 이해가 됩니다. 어, 노드 스트림이라고 해서 그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거 폭발을 미국이 했다라는 설이 있죠, 지금. 확인되진 않았지만은. 한국 은행급여 체제 검토 경쟁을 유도한다. 로이터, 유춘식, 이지훈, 뭐 한국인 기자네요. 스티븐 코저, 제이미 프리가 편집한 내용입니다만은 한국 대통령이 취약한 사람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 후 한국은 수요일에 은행들이 사업 관행을 개선하고 지급 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FSC는 성명에서 최고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부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독기관, 학자, 연구자, 금융산업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감위 부위원장은 창립총회에서 기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거나 틈새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진입을 허용해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대출 금리도 인상이 됐고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대출을 조금 쓰고 있는데 이자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대 금리 차이로 해서 은행은 앉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정부의 시각이 이런 것 같은데 벌써 한 두 번인가 벌써 소개를 했는데 그 돈잔치 뭐 이런 걸 운운하기 전에 거꾸로 시중은행의 이 지분 소유율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이런 정부의
말하자면은 이 활동하는 지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지분율이 높은 외국 자본들한테 더 유리하게 되는 방향 아니냐. 겉으로는 뭐 저소득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한마디로 그 이익 배당률이 좀 적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뭐 경쟁 체제에서 좀 뭐 싸게 대출을 한다든지 대출 이자를 낮춘다든지 뭐 이런 쪽을 연구하는 건지 좀 이런 게 좀 뭐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이 위원회가 뭘 하려는지 매우 나중에 어떤 거로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금리 마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은행들의 영업 관행을 다양화하고 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라는 게 사실 예대금리 빼놓고는 뭐 있나요? 근데 다양한 이 수익 구조를 뭐 한다? 글쎄요. 뭐 증권도 해라 그런 얘기인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외부 충격에 대한 자본 완충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이 자본 완충이라는 거가 개념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들어와요. 완충이라는 게 완화했다가 그다음에 또 보완했다가 뭐 이렇게 완충이라는 게 이제 신축성 있게 뭘 한다. 자본이 이렇게 이 신축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글쎄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WHO 의료 독재 체제 구축 친중의 테드로스가 중심 NTD 코리아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쭉 캡처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테드로스는 완전히 이 시진핑 똘마니 같은 거로 알았는데 또 하나 이 염두에 둬야 될 사람이 영국 출신 수잔 미치라는 여성이다. 이 사람이 행동교정 전문가이고 또 심리학자인데 보건 관련 행동변화 심리학 이론의 응용이라는 논문을 또 발표한 여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의료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 논문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부추기고 여러분의 이 말하자면 자아일 겁니다를 충족시키고 여러분의 사회적 책임감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조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행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평생 동안 영국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것. 이게 이제 또 뭐 문제라면은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영국에도 공산당이 있고 노동당만이 아니고 공산당들도 있는 모양인데 노조를 조정하고 개원 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이용해 최대한 오래 봉쇄 유지하도록 압박을 했다. 그 목적은 사실상 서구 경제를 파괴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이제 중국은 다음번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사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될 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원지가 요즘에 중국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그 장관 또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WHO는 국가 주권을 우회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고 팬데믹과 같은 거로 해서 비국가적 국제적 비상사태가 되고 어떤 국가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게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서구 쪽에서도 중공의 영향력이 가장 큰 주들에서 최악의 봉쇄가 있었다 하는 얘기고 호주 공산당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공산주의 중국에 전적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 주들도 있다. 그런 데가 퀸즐랜드, 브리스번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너무 그 비약적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중공에 의해 조종당하는 세계 정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계 정부는 어, 뭐 이제 뭐 많이들 거론되고 있는데 글로벌 그 금융 세력이 세계 정부를 또 조정하는 그런 거로 되지 않겠냐라고도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WHO에 의해 우리나라들이 장악당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시켰다. 바이든은 다시 가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로 저는 인도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지배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트레버 라우든이라고 카운터 펀치 유튜브를 그 운영하시는 분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송이 있는데 파우치의 실패 인정에도 왜 CDC는 소아 백신 접종을 강요했나? 그래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의견들이 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저기 그 비대면 방송이지만은 근데 그 참 뭐 이 곱씹고 넘어가야 될 이런 대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돈의 흐름, 머니 플로우를 추적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졌던 가정, 우리가 상식으로 알았던 가정들, 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라고 그러면은 또 글로벌 그이 제약 회사들이 떼돈을 또 벌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백신을 이 맞고도 또 걸리니까 제 자신도 세 번 맞고 또 아니, 또 걸린 게 아니고 한 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가 그 격리를 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좀 그 코로나가 좀 인공이 만든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니고 뭔가 이 연구소 같은 데서 인공적으로 어, 나온 거. 그 영화, 그 좀비 영화에 나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 엄블레라라는 그 제약회사? 그게 이 무슨 유명한 그 좀비 영화 있죠. 이제 그런 영화에서 먼저 보여줘서 그런지 그게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는지 좀비는 아닙니다만, 뭐, 박쥐에서 뭐 나왔다는 동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자관 더 이상의 어떤 그 세계적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다시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뭔가 중국이 또 준비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부터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지들 나라에 발생시켜서 그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인민을 또 통제하는 여러 가지 그거를 한다 이게요. 그래서 지배층이 그 피지배층을 그 통제하는 그런 어떤 이슈를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완전히 장악해서 원래 중국은 더 그게 또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더 유리했겠죠. 미국 내에서도 백신 안 맞겠다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WHO와 그 저기 그거에 순응하는 그 CDC 질병본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솔직히 통제를 당했던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는 뭐 그게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적인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암울한 그 디스토피아 그런 미래가 괜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푸틴, 러시아 사르마트 핵미사일 배치 예정, 로이타 가이 폴콘 브릿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 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 새로운 대륙간弾道미사일을 배치하고 극
초음속 미사일을 생산하고 새로운 핵 잠수함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핵 전력 증강을 하겠다라는 거를 러시아 의회, 연방 의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이제 연설하는 내용을 기사화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방위력 강화에 계속해서 우선적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이후로 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도 시기상 그게 뭔가 이 상관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는 비밀 회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폭스뉴스 피터 아이튼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눈 뜨고는 걸 못 본다.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이 기지를 말하자면 파괴하겠다. 그래서 군사적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국방부 아비비라는 사람은 미국의 지도하에 달성해야 할 세계적인 우선순위라고 믿는다.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없게 과연 그게 되려는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열린 방위 전시회에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을 타도하라고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머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추진자 지목, 푸틴이 아니다. 더 스트리트 릭 올링가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뭔 얘기냐 그러면은 이 전쟁 추진자가 사실은 미국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머스크가 빅토리아 놀랜드를 비난하다. 이 억만장자는 수개월 동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을 찾는데 몰두했는데 현재 머스크는 전쟁 격화의 주범을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그가 교전국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외교관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빅토리아 놀랜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 분쟁에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또 트위터도 많이 하잖아요. 일반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가는 바로 이 매장당할 텐데 매장 안 당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죠. 머스크가 뭐 작년 10월쯤 해서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는 트윗을 한 게 있는 모양인데 거기 댓글을 단 사람이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6분의 1의 세계가 임박했다. 핵전쟁 가능성이 임박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 맥스 태그 마크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티톡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머스크도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게 참 이걸 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요. 댓글 된 사람이. 골리앗이 아닙니까? 골리앗이 이기는 경우. 그 다음에 다비드가 맞죠? 다비드가 이기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위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러시아가 에스컬레이션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리앗에서 다비드가 이기는 방향으로 갈 때는 웨스트라고 그랬으니까 서구가 이게 에스컬레이션 할 때,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경우에 이제 한국이 꼭 끼게 돼 있네요. 코리아는 냉전, 프로젠 워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리비아는 신머링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안 찾아봤어요. 신머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핀란드도 해당되고 코소보도 이게 골리앗이 이겼을 때는 코소보도 뭔가 당하게 돼 있고 요 밑에는 베트남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가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봉. 네. 잠깐 이게 뭐 그림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 논리를 주장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왼쪽으로 하는 것이 디에스컬레이션 이렇게 저기 좀
전쟁 가능성을 좀 이게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쪽으로는 에스컬레이션, 그 이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높은 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그림으로 그렸는데, 머스크의 답글이 단순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에스컬레이션하고 어, 어피즈먼트, 그 유화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완화책과 유화책은 같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을 또그 얘기한 게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어떤 참고할 만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두 개의 첨단 컴퓨터 칩 센터를 짓기를 원한다고 상무부장은 말한다. 로이터 다이앤 바츠인데, 자관 미국에 그 두 개의 첨단 컴퓨터를 그 공장을 그 만드는데 돈도 많이 그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520달러 규모의 이니시티브 일환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이먼드는 미국은 바로 이곳 미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칩을 설계하고 생산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설계를 앞서고 만드는 것은 이제 외국이 만든 걸 그 들여다가 자기네들도 썼는데, 이제는 중국 애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생산 경쟁이보다도 국가 안보의 목적이 있는 거다. 이 상무부장인 모양입니다. 상무장관. 그래서 이 대목에 이제 한국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진출해 있으며 텍사스 오스틴과 테일러 인근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는 지난해 말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거대 기업 인텔은 오하이오에 칩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화 반도체도 결국은 전쟁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년, 야후 재팬에서 편집 기사를 냈어요. 이 보도 메뉴가 최근의 움직임, 양국의 동향, 경위와 배경, 핵무기 가능성, 보도 어떻게 마주,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됐는데 2월 24일 이거 말이 좀 재밌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도 남의 일은 아닙니다. 끝이 안 보이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할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100년 연표까지 해가지고 시리즈가 아니고 방대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증언,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당신의 목소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원, 동영상 뉴스, 수시갱신, 침공의 상황,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양국의 동향, 침공 후 경위와 배경, 나토, 북도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이런 소제목들로 아주 1년을 맞이해서 편집 이 기사를 야후 재팬 자체가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현재 2021년도 5월 달에 그 전황 이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2월 21일 그 전황 뺏겼던데, 이거 녹색은 좀 다시 조금 찾은 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원래 그 동쪽이 이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았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슬라브족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나토 가맹국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제 소련 해체 후에 말하자면은 소련하고의 합의사항은 중간을 완충지대로 놓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을 그런데 이제 자꾸 나토 가입이 이제 늘어나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불안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식견인데,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요 위에 노르웨이는 이제 나토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터키가 반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니까는 이제 지진으로 누군가 보답을 해준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신의 섭리인지 아니면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이버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야후 재팬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면 네이버겠죠. 네이버 같은 데서도 이런 기획 뉴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깊어진 미국의 한국 불신, 일본이 아시아의 공장이 될 경기 회복하는 지정학적 이유, 차이나와 신흥국 리스크. 민가부라는 데는 모양인데, 이거 완전히 말하자면 국뽕 같은, 거죠. 이 본 논문은 지오 우넨츠 까사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일어서는 일본 경제라고 단단히 정신병이 걸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인은 개미야 배짱이의 개미다. 언젠간 지들이 이긴다. 왔다 일본인의 시대. 일본과 독일이 다시 세계의 공장으로. 외부 환경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서방 세계에서 디커플링 분리된다. 향후에는 중국 생산량을 어느 나라가 대신하게 될 것이냐. 그럼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것 하면서 자기네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현재 일본의 무역 수지도 적자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는 일부러 낸다. 적자를 뭐 달러가 많아서 국내에 투자 유망 대상이 없으니까 경상수지에서 번장을 모두 해외에 투자하고 있어서 해외 자산이 일본은 현재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워도 서민은 못 살아도 국가는 안 망한다. 뭐 이런 거를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외 순 자산도 일본은 세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려 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무관하다. 이렇게 또 자위를 하고 있어요. 자위대, 그 자위대하고 그 자위하고 한자가 같은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이렇게 잘 나갈 때 일본을 프라자 합의니까 결국은 이 화폐 가치 환율로 무릎을 꿇게 해서 잃어버린 30년인데 내 생각에 잃어버린 40년 갈 것 같은데 아니 계속 갈 것 같은데 현재 중국을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려는지 더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 책을 쓰려고 그러면은 중국을 현재로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거. 이제 일본을 죽일 때 죽인다기보다도 일본을 더 2인자가 더 1인자가 되겠다고 이제 고개 쳐들 때 이제 마피아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은 죽인다기보다도 제압하느냐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환율로 앵화를 절상시켜 가지고 죽였는데 중국은 화폐 가지고는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저가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이 잘 소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해서 이제 이 뭐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강대국이 돼가고 있으면서 저걸 약화시켜야 되는데 중국을 어떻게 약화시킬 거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 디커플링이냐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일본만 혜택을 보려고 니들 노력하느냐 뭐 한국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죠. 이쪽의 일부를 어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생산량을 어느 나라가 대신하게 된다. 그럼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것? 야, 한국도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국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하고 빨리 디커플링 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저 개인 자신적으로는 중국을 우리 국방백서의 주적이라고 명기할 날은 곧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앞지른 것은 가전이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음악에서 압도적으로 크게 뒤졌다는 슬픈 현실.
자, 일본이 다시 그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케이팝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완전히 일본은 슬픈 현실이다. 그래서 그 한국 케이팝이 뜨게 된 그 연휴부터 싸이의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옛날에 그 케이팝하고 제이팝하고 수출 비중이나 뭐 어떤 그 비중을 하면은 30분의 1이었는데 한국이 지금은 거꾸로 일본이 30분의 1뿐이 안 된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한국은 그 머리 글자에 K를 붙여가지고 한국의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다. K가 앞으로의 세계의 트렌드를 견인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 겸손하게 또 프레지던트 온라인 요 작성한 사람이 무슨 대학교 교수인데 그걸 제가 인용을 좀 깜빡했네요.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잘 보는 그 일본 식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4,400조 엔 이상 GHQ가 혈안이 되어 찾았다. 일본군의 은닉재산 결코 겉에 나오지 않는다. 전후 일본의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환동사 골드 온라인이라는 데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 소문으로 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 일본 그 군국 세력의 이 말하자면 대동야 그 공영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서 그 숨긴 그 자금이 있다. 근데 그 M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 연합사령부의 그 메가더 장관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본 군벌 세력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뭘 좀 내라 했을 때 이 사람 이름 이니셜이 이 마가토라고 해서 어, M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조사 압수를 진행한 것도 있고 그거를 또 좋은데 여기서 나온 대로 일본의 전후 처리 및 방공 공작 활동 비용 등으로 공적으로 썼다, 유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고발에 의하면은 대본영이라고 그랬군요. 참 대본영의 정보 참모였던 호리 에이조가 근교의 병참 유지 계획에 대해서 증언했고 이 계획에서 일본에서 필리핀에 이송된 금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사기치는 놈들까지 한 10여 년 전에도 있었다고 봅니다. 뭐 자관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 같진 않아요. 뭔가 숨겨진 군벌 대본령의 이 자본이 어딘가 있다 하는 얘기죠. 대장성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의 은닉재산. 그리고 자기네들이 솔직히 이 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전쟁이라고 자기네들은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전쟁 1950년에서 53년에 의한 군사적 특수를 계기로 전후 불황에서 벗어나고 경제 성장률은 매년 평균 10%씩 오름세가 이어지는 고도 경제 성장기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전쟁이 없었으면은 지들이 그렇게 일어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메가더는 아주 그냥 철저히 일본은 농업국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고, 덩달아서 뭐 한국도 뭐 발전한 게 없으니까, 한국은 45년에 점령해가지고, 48년, 3년 만에 이 공화국을 만들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7년 동안 묶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히 미국식 지배에 모든 행정들이 돌아가게끔 그때 다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 7년 동안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느껴볼 때는 자국이 아닌 이웃나라의 전쟁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은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지금 솔직히 그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라는 게 폴란드에 수출한 것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우선 빨리 만들고 값싸고 좋은 군수 물자를 그 탱크 이런 것들을 어, 팔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우리가 그만큼 또 능력이 되고 하니까 이런 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원 이 GHQ가 혈안이 돼서 찾았는데 뭐 다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 41년 만에 최고치, 일본은행 압박 지속. 로이타, 야마구치 다카야, 키하라 레이카 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전가라는 게 이쪽에서는 좀 뭐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책임 전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높은 비용,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소비자 물가에 전가한다. 그럼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그럼 판매 가격을 맨날 원가 절감해서 그대로 원가 절감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장원 41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도 안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수는 높은 생활비를 벌충할 만큼 임금이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임 일본은행 총재도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장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4월 달에 이제 정식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편의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편의점에서 일본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전기요금 인상 엄격히 심사 다음 달 대책 정리, 기시다 총리. 규제 요금은 중국 전력과 중국이라는 말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고 이 저기 중부 전력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시코쿠 전력 등 5개사가 4월부터 도쿄 전력 홀딩스와 홋카이도 전력이 6월부터 인상을 목표로 경제 산업성의 인상을 신청했다. 또 작년 가을에 동결한 수입 밀가루의 민간 기업 매도 가격에 대해서는 4월 이후 격변 완화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어. 와 노무라 데츠로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게 24일 날 수상관저에서 이런 그 물가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한 사진을 시사통신에서 냈습니다. 전력 대폭 인상의 반발, 불상사의 따가운 시선, 대형 5개 공청회. 그러니까 이 경제 산업성은 그 전력 요금을 민간 그 전력 회사들이 신청한 것을 승인하더라도 공청회를 그 5번이나 열어서 뭐 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경제산업성은 16일 토호쿠, 홋쿠리쿠, 중국 시코쿠, 오키나와의 전력 대기업 5개사와 신청한 일반 가정용 규제요금 인상 신청에 대한 고객들로부터 널리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제 산업성의 이 건물인 모양입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일본이 여러 민간 전력으로 구성된 것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 관계가 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 나라라고 그러지만은 일본은 더더욱 우리나라보다 적고 사실은 평야가 우리나라만큼 땅은 전체 그 나라 크기는 크더라도 농토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다는 거고 산세가 험악해가지고 다 일개 우리나라처럼 한국전력공사가 모두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국토지리적인 위치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지진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은 좀 피해가 더 많이 나니까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전력 그 회사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